오, 뭐야? 이런 획기적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4 프로는 여전히 $999부터 시작하고 Incredible.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1,099부터 시작하며 최대 1TB 용량 옵션이 제공됩니다. 뭐야? 아이폰 가격 동결이네? 대박!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환율은 동결되지 않습니다. 겁나 비싸.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조금 전 새벽에 애플 키노트가 끝났습니다. 사실 이번 애플 키노트에서 아이폰, 저는 정말 기대가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애플 이벤트를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막 설레는 애플 디자인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오랜 애플 팬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새벽에 발표된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Let's go! 자, 우선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는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는데요. 먼저 프로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폰 14 프로 설명에서 정말 감명 깊게 본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4 관련 많은 유출 자료들을 통해서 알약 모양 펀치홀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이 알약 모양 펀치홀에 무려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보면서 정말 애플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애플이 항상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을 보여줄 때의 특징,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유기적인 디자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애플이 노치 디자인을 세상에 처음 내놓을 때도 이 노치 디자인 안쪽에 트루뎁스 카메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센서들을 넣어서 페이스 아이디라는 기술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라는 방식으로 노치를 소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다이나믹 아일랜드에도 역시 트루뎁스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애플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핸드폰 사용자들이 알림을 받는 공간으로 활용했는데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시스템 전반에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알림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미 사용자가 작동하고 있었던 백그라운드 활동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플 키노트 화면에서 봤을 때는 이 알림창도 제법 예뻐 보입니다. 노래를 재생하고 있을 때는 현재 듣고 있는 음악의 앨범 아트도 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꾹 눌러서 보거나 탭해서 볼 수 있도록 단순히 알림을 표시해주는 것을 넘어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공간 안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더라고요. 보던 화면을 끄지 않고도 전화라든가 음악 제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모양이 적응하고 변경되면서 맵에서 다음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거나 타이머를 보여주는 등 중요한 정보들을 이 공간에 표시해줍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서드파티 앱들도 지원함으로써 아이폰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앱들뿐 아니라 다른 앱 개발자들도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누가 어떤 앱에서 어떤 용도로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알약 모양과 펀치홀 모양으로 두 개로 분리되어 작동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트루뎁스 카메라와 여러 가지 센서를 넣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어쩔 수 없이 남겨둬야 했던 공간이지만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애플의 디자인 철학이 분명하게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자, 이제 이 내용은 좀 뒤로 하고, 하지만 우리 또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디스플레이, 카메라. 다른 바뀐 것들은 없을지,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색상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스페이스 블랙, 실버, 골드, 딥 퍼플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는데요. 이 퍼플 색상이 제가 상상하던 조금 맑은, 아주 맑은 퍼플 색상, 여름 쿨 느낌 나는 맑은 퍼플 색상이 아니라 약간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같은 느낌의 딥 퍼플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실물이 어떨지는 제가 실물 구하면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6.1인치 화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6.7인치 화면으로 일반형의 크기와 맥스 크기 2가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가격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애플 키노트를 보면서는 어머, 가격이 동결됐네? 에? 하고 봤는데
끝나자마자 한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환율은 동결되지 않았죠. 거기에 아마 뭐 프리미엄 가격까지 조금 붙어가지고 아이폰 14 프로는 155만 원부터,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17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저장 공간은 128GB부터 시작해서 1TB 모델까지 있는데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 아니고 아이폰 14 프로 모델 1TB 가격이 무려 23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20만 원가량 인상이 된 상태인데요. 쉽지 않네요. 역시 프로 모델에는 120Hz 가변 재생률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또 AOD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Always On Display 기능이죠. 사실 이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기능은 이미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쓰고 계시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꺼도 시계라든가 알림이라든가 이제 원하는 정보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AOD 기능이 켜져 있을 때는 1Hz의 재생률로 배터리는 최대한 아끼면서 많은 정보들과 어두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아이폰 14 시리즈와의 차이점은 A16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칩셋들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요. 6코어 CPU, 5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 방열 설계도 바뀌어서 발열도 더욱 낮췄다고 합니다. 내구성의 경우 세라믹 쉴드가 들어갔고 수술 도구급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이 적용돼서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수 방진 등급도 IP68 등급으로 동일합니다. 또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첨단 쿼드 픽셀 센서를 탑재한 48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또 아이폰 13 프로 대비해서 65% 커진 센서도 들어갔는데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새로워진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고 더 밝고 더 품질이 좋은 사진과 영상을 찍어낼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쿼드 픽셀을 이용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바로 2배 망원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기존 아이폰 13 프로에도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학 줌을 당겨서 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메인 카메라에서 2배 망원 줌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한 거지? 하고 봤더니 이 쿼드 픽셀을 이용한 건데요. 여기서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12메가픽셀을 이용해서 광학 줌 수준의 원해상도 사진과 4K 수준의 동영상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정말 그게 가능할지, 실제로 사진 찍었을 때, 동영상 찍었을 때도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지는 제가 실물 구하면 한번 직접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망원 카메라보다는 메인 카메라 쪽이 조리개 값으로나 이미지 센서 크기로나 여러모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했을 때 더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인 카메라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채택한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카메라 옆에 달려있는 플래시도 패턴이 다양해지고 강도도 이전보다 더 강해졌고요. 디스플레이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전체 최대 밝기는 1000니트, 부분 최대 밝기는 1600니트고요. 야외에서 밝은 곳에 갔을 때는 부분 최대 밝기가 20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동영상 촬영 모드에도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요. 바로 액션 비디오 기능입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마치 액션캠처럼 쓸 수 있도록 이 흔들림 보정을 더욱 강력하게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막 달리면서 찍어도 화면이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촬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키노트에서 보여준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좀 크롭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실물을 구하면 한번 직접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다양한 변화 지점이 있었던 아이폰 14 프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프로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 아이폰 14과 아이폰 14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아이폰 14에서는 아이폰 13까지 있었던 미니 버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6.1인치형 아이폰 14과 6.7인치형 아이폰 14 플러스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됐고요. 색상은 미드나이트, 퍼플,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블루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새로운 블루 색상과 퍼플 색상은 좀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보다는 색상 때문에 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5코어 GPU가 탑재된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고요. 5코어 GPU는 18% 빨라졌고 더 부드러운 그래픽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체 제작한 이미지 신호 센서가 들어갔는데 이제 카메라 업그레이드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12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 1.9 마이크론 센서, f1.5 조리개, 센서 시프트 OIS,
49% 개선된 저조도 촬영, 야간 모드 노출은 2배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카메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저조도 촬영에도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면 카메라로는 고화질 페이스타임이 가능해졌고요. f1.9 조리개의 새로운 트루뎁스 카메라가 적용됐고 저조도에서 빠르게 초점을 잡을 수 있도록 저조도 촬영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카메라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더 큰 센서, 더 빠른 조리개, 더 진보한 렌즈, 거기에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좀 더 좋아진 A15 바이오닉 칩셋이 적용이 됐는데 특히 이번엔 좀 더 발전된 이미지 파이프라인을 선보였더라고요. 바로 포토닉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이폰 14에 있는 모든 카메라에 적용을 했다는 게 또 특징이더라고요. 아이폰 14 카메라에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촬영 시 액션 모드가 추가됐고요. 지금까지 아이폰 중에 가장 사용 시간이 긴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소모가 많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이폰 14 시리즈에서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도 아이폰 14과 14 플러스에는 120Hz 화면 주사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5G 기술이 들어갔고 eSIM이 들어갔고 미국 버전에서는 심 트레이가 아예 다 없어져서 eSIM으로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충돌 감지 기능이 들어가서 애플 워치와 연동되어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긴급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갔고요. 새로운 안전 서비스로 위성 연결 기능이 추가됐는데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도 위성 통신으로 지금 본인이 있는 위치와 어떤 응급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를 단문 압출 알고리즘으로 만든 메시지로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성 연결 기능은 통신사에서 서비스 가입을 해야 되고 국내에서도 바로 서비스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를 먼저 살펴보고 아이폰 14 시리즈를 살펴보니까 확실히 아이폰 14는 정말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떻게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까지 안 넣어주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아이폰 14 시리즈는 125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용량은 128GB부터 512GB까지 있고요. 물론 제가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좀 더 진보한 카메라 성능을 쓰고 싶다. 뭐 액션 모드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고 싶다. 혹은 새로운 컬러로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다. 혹은 기본 모델이지만 좀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일반 모델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가 새벽에 이 내용을 정리하고 촬영을 준비하다가 위경련이 오는 바람에 좀 아까까지 누워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서 지금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애플 워치와 에어팟에 대한 영상은 일단 제가 이 영상을 편집을 끝낸 다음에 여력이 되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